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서짱희입니다. 오늘 챗GPT를 활용한 C 프로그래밍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프로그래밍을 할 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프로그래밍의 초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입문자나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이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프로그래밍 실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시작하시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내용이 일단 주어진 문제를 천천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도 항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이제 기능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처음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데이터를 출력으로 내야 하는지 입출력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출력을 내기 위해서 어떤 세세한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것인지를 어떻습니까?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실은 코딩을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 절차, 이걸 흔히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이제 그냥 글자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플로차트나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로직의 흐름을 그려보는 것이 사실은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코드 작성하기,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손코딩하는 문제를 내는 것도 사실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한 번에 풀어야 되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작은 덩어리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 작은 단위를 다 해결하는 형태의 방법을 씁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분화로 해결, 디바이드 앤 컨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도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훨씬 더 문제가 명확해지고 해결하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요런 알고리즘이 만들어지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지금 C를 할 거기 때문에 C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시겠죠. 그러면 단방에 이제 좋은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에러가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럴 때는 에러 메시지를 주의 깊게 읽고는 디버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에러 메시지에 사실은 어느 부분이 틀렸다라는 원인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버그라는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디버깅을 하시게 되게 되면 내가 만든 코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오류가 발생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챗GPT에게 내가 좀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챗GPT하고 대화를 활용을 해서 사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오늘 주제가 챗GPT를 활용한 C 프로그래밍이다 보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제가 질문과 답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 궁금한 내용을 챗GPT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코드 예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챗GPT한테 특정한 코드를 주고는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걸 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 해결인데 내가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 코드가 에러가 나. 근데 이 코드에서 어떤 부분에 에러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 그 코드를 이제 업로드를 해가지고 역시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올리고는 이 코드를 좀 더 다르게 만들고 싶어. 이 코드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싶어. 그럴 때 역시 챗 GPT에 이제 제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코드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C 프로그래밍을 간단한 C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요. 보통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절차형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인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구조에 해당하는 몇 가지의 예제를 이제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제 C 문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이제 봉착했을 때 챗 GPT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에 챗 GPT를 활용하는지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도 제가 절차형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객체지향형 언어 같은 경우에들도 덩어리가 작아지게 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상에서 보시는 것 같은 기본적인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 작성의 기본 세 가지 구조 이래가지고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세 가지의 구조를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크게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순차 구조는 명령어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화살표는 일종의 이제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정 명령어가 수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명령어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 명령어가 수행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순차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선택 구조는 마른 목걸이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 판단의 결과가 참이게 되면 참인 경우에 해당되는 명령어를 수행하고 거짓이 되게 되면 거짓인 경우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 다음으로는 흐름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 구조는 둘 중 하나의 명령어를 선택하여 실행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구조는 마른 뭐가 보이시죠? 역시 뭐다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판단의 결과가 참이 되게 되면 어떤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됐는데 수행하고는 다시 돌아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명령어가 반복되면서 실행되는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판단이 참인 경우에 계속 반복되면서 실행되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이 되게 되면 노가 되게 되면 이 반복 구조를 탈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에서 이 세 가지의 기본 구조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순차 구조의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개의 숫자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제가 이제 C 언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발생한 오류를 디버그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챗 GPT를 활용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입출력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어떤 녀석을 입력을 하고 어떤 녀석을 출력을 할까 그걸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C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와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링크하고 이걸 합해서 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디버그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그 프로그램 구조 틀을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요. 헤더 파일을 포함하는 전처리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표준 입출력 그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dio.h 헤더 파일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C 언어는 메인으로 시작해서 메인으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메인 함수, 여러분들이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모두 다 이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두 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이제 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입력으로는 정수 2개. 그래서 제가 자세한 문법적인 내용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num1하고 num2 두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입력 데이터가 들어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합이 이제 s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다 이제 정수이기 때문에 이제 int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상에다가 printf는 화면상에 뭔가를 출력하겠다는 얘기죠. 겹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뭐 두 정수 입력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키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받으시려면 scanf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d라는 거는 이제 나 정수 형태로 받을 거야 이야기입니다. 이제 서식 뭐 지정자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죠. num1이라는 변수의 주소로 받을 거야.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um1 변수의 값이 들어오고 num2 변수의 값이 들어오니까 나 두 개를 더해서 sum 변수에 넣을 거야.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정해지고 중간 부분에 내가 어떤 순서로 처리할 건지가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그 C 코드를 만들었고요. 이게 컴퓨터는 사실은 이진수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영문 기반으로 된 것들이 모두 다 이진수 형태로 변환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해석하는 녀석을 컴파일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개의 모듈들이, 그러니까 덩어리들이, 함수들이 컴파일 된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링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을 쓰고 있는데요. 빌드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게 되면 컴파일하고 링킹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잘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순차 구조에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디버거 쓰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이것을 하나하나씩 다 뭐 하고 싶다는 거죠. 체크해 보고 싶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버그 메뉴에 가시게 되면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이거는 정말 한 단계, 한 문장 한 문장씩 실행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한 그 코드들을 체킹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한 단계씩 코드 실행했더니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디버그가 동작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 시작할 거야,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부분을 할 거야 이야기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F12를 제가 또 F12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음으로 말 그대로 지금 현재는 num1과 num2 sum 변수 선언만 하거나 안에 값이 들어간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 쓰레기 값들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제 두 정수 입력을 실행할 거야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또 F11 하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면 두 정수 입력 요건 실행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F11 누르게 되게 되면 이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너밀 변수의 2, 너미 변수의 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될 문장이 요거 두 개 더해서 썸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F11을 누르게 되게 되면 이제 썸에 5 들어가면서 요거는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디버그를 쓰시게 되게 되면 한 단계 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F11 하게 되면 합은 뭐입니다가 출력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보시게 되게 되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순차 구조 형태의 코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디버그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선택 구조입니다. 간단한 산술 계산기를 만드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 구조를 하나 만들고는 챗 GPT에 코드를 업로드 해가지고 오류를 찾아보는 그런 형태로 챗 GPT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미 코드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이거 코드를 보시게 되면요, 수식을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덧셈이냐 뺄셈이냐 곱셈이냐 나눗셈이냐에 따라 가지고 뭘 하는 거죠. 이제 그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소스 코드를 작성했는데 일부러 제가 의도적으로 오류를 냈어요. C 언어, 그러니까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써보신 분들은 전부 다 문자, 그 다음 문자열 모두 다 겹다운표를 쓰는데요. C 언어에서는 철저하게 이걸 구분을 해요. 그래서 숫자 2를 하나 받고 %d 더하기니까 문자 하나를 받고 그리고 정수 하나를 받는 형태로 입력을 받아야만 돼요. 그러는데 이제 이 중간에 덧셈이냐 뺄셈이냐 곱셈이냐 나눗셈이냐 이건 다 문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겹다운표를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헛다운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로직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이 겹다운표가 아니라 헛다운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 경우를 지금 제가 그 슬라이드 상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제 제가 코드를 이렇게 했고요. 빌드 하게 되게 되면 사실은 한 개 성공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에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컴파일 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은 이제 문법적으로 사실은 이제 오류가 있어서 생기는 에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실행 단계에서 이렇게 생기는 오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이거 어디서 했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소스 코드에서 오류를 찾아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챗 GPT를 이제 띄웠고요. 아래 C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찾아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만들었던 이 코드를 그대로 끌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챗 GPT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예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한 거는 특정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코드의 오류 부분을 챗 GPT를 이용해서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캐릭터 타입이기 때문에 겹다운표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호따옴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반복 수행하는 반복 구조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예제로 배터리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배터리니까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충전을 하게 되면 플러스 값을 받고 사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충전 용량이 1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경고 메시지 주는 형태로 하고는 프로그램 종료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일단 코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패시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용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리메이닝은 이제 남아있는 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어마운트가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충전하는 양이 될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계속 계속 이게 현재 남아있는 양이 10% 이하인지 아닌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리메이닝이 캐패시티보다 곱하기 0.1보다 크게 되게 되면, 그러면 어떻다? 이 조건이 참이게 되면 계속 충전을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쭉 할 수 있고, 만약 이 조건이 거짓이 되게 되면 이제 while 반복문을 빠져나가서 경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반복 구조예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검사해서 주어진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계속 반복 수행하고, 거짓이 되게 되면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무리 내가 이 남아있는 양이 작아도 0보다는 어떻습니까? 작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양이 0.0보다 작게 되게 되면 그건 남아있는 양을 0으로 만드는 문장이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양이 아무리 많이 채워도 어떻습니까? 용량보다는 더 많이 채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리메이닝 값이 캐패시티보다 커지게 되게 되면 캐패시티, 그러니까 최대 용량을 리메이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드를 했고요.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양이 3000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1000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빼기 뭐 20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죠. 더 밑으로 내려 빼기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도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일단 반복 구조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요. 안에 나오는 뭐 자료형이나 세부적인 문장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실은 C 언어에서 반복문을 표현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for, while, do while 세 가지 유형의 반복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while문을 이용해서 만든 경우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챗GPT에다가 while 반복문과 do while 반복문은 어떤 차이가 있니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 while 반복문과 이렇게 물었더니 엉뚱한 게 떠서 순간 저도 당황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요 이제 그 소스를 그대로 여기 보시게 되면 반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챗 GPT에다가 다음 코드를 do while 문으로 바꿔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챗 GPT에다가 방금 전에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뭐 전혀 이거 여기 보게 되면 코드 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부분을 모두 다 아이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한 개 실패가 나왔네요. 구문 오류 부분이 있네요. 아, 이 부분이 있어서 그렇군요. 그죠? 예. 성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형태로 코드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챗 GPT를 활용해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한 내용들을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챗 GPT를 활용을 하실 때 그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지정해주고 여러분들 챗 GPT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너는 이제부터 C 프로그래머다.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이제 코드를 만든 다음에 사실은 이제 에러가 난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 그런 것들을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놓고 두 정수 입력받아 삽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C 언어로 작성해줘. 이랬더니 지가 짜줍니다. 그러고는 그거 그대로 해서 넣었더니 어떻다?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캔F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스캔F S를 쓰는 것이 맞고 제가 SDL 검사하는 부분을 얘를 아니오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오류가 났다는 얘기고 그 오류를 다시 제가 어떻습니까? 질문을 한 거죠.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이랬더니 어떻게 하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대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수정을 해 주시게 되면 원하는 형태로 사실은 결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워낙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제가 사실 그 C 언어의 뭐 문법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예제를 C 언어를 가지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뭐 자바든 C++이든 뭐 다른 언어든 파이썬이든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챗 GPT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손쉽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챗 GPT의 도움을 받는 것은 좋지만 자신의 알고리즘이나 로직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챗 GPT의 도움에 의존하게 되면 사실 프로그래밍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급자 단계에서는 불편하긴 하더라도 가능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것을 손코딩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디버거를 활용을 해서 검증을 하시고 그리고 챗 GPT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퀴즈. 다음 중 알고리즘의 3가지 기본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1번 순차 구조, 2번 선택 구조, 3번 반복 구조, 4번 병렬 구조. 정답은 4번 병렬 구조.